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커녕 금수저가 아니면 부자로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인맥, 유산, 천재성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을 낳는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가야케이치님이고 옮긴이는 황선종님, 펴낸 곳은 리더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른 자기 개발서들과 달리 특별한 까닭은 각고의 노력 끝에 상위 1%의 부자가 된 이들을 심층 취재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저자 자신이 실천해본 결과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부자들이 전한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누구라도 한눈에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놨습니다. 바로 사고방식, 업무방식, 인간관계, 마음가짐, 지혜, 투자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해서 알려줍니다. 오늘은 일부러 90%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자와 서민의 차이에 대해 리뷰하고 2부에서는 부자의 운을 띄워주는 6가지 절대 원칙에 대해 자세히 리뷰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90%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자와 서민의 차이. 우선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여러가지 욕구를 참고 사는 것이 필요한 일일까? 막연한 질문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해보자. 지금 다양한 욕구를 참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견실한 사람일 테지만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형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라. 역설적인 말이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돈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당신에게서 돈이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가능한 한 20대에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여러가지 욕구를 참고 행동을 억제하거나 눈에 불을 켜고 저금을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임을 증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돈에 대한 집착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대체로 착각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돈에 대해 꽤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방해한다.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과잉 저축 신앙이며 또 다른 하나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행동이다. 저축하고 아끼는 습관에 발목 잡히지 마라.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하게 저축하며 살아가는 삶이 견실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축을 하는 행위가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의 발로인 경우가 많다. 물론 나는 저축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 목적 없이 저축만 하고 있어서야 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사업이나 주식 또는 자기 자신 등 무언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크게 늘릴 수 없는 법이다. 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상식이며 1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도 이 절대적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자들의 대부분이 항상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왠지 사람들은 선뜻 돈을 투자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젊었을 때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갓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이런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와 같은 말을 내뱉곤 한다. 그런데 25세에서 30세가량의 나이가 되면 일부 사람들은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현재의 상태를 긍정하게 된다. 또한 30대에 들어서면 꽤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강렬하게 자기를 긍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관계를 인식하는 것조차 이전과 달라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과잉 저축을 견실한 삶의 태도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아무리 저축을 해놓아도 직장을 잃게 되면
저금으로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은 뻔하다. 70년 전 일본에서 실제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저금해둔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치가 없어진다. 진정한 의미에서 견실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설령 환경이 바뀌더라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을 몸에 익히거나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두어야 한다. 가난의 원천은 월급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천재지만 우리가 모방해서는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럼에도 그의 생각이나 행동 중에는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있다. 고노스케가 전기공을 그만두고 지금의 파나소닉을 잇게 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만약 사업에 실패한다면 원래 자신이 하던 전기공 일을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을 먹으며 부담감을 떨쳐버린 것이다. 참고로 나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사업을 벌인 이상 고노스케는 결사적인 각오로 임했을 것이 분명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편해지는 법이다. 그는 결사적인 각오를 다지는 동시에 가벼운 마음을 지니는 전략을 통해 성공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처럼 도전하는 일에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심적인 압박이나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실패를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다시 도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패배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으며 일단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하면 다시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요령이 있으면 몇 번이고 재기할 수 있다. 나는 사업가나 투자가가 실패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두 번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대부분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사업용 융자금이라고 해도 사업에 대한 융자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융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개인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결국 파산하는 길밖에 없으며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과잉된 부채를 안고 있지 않으면 설사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몇 번이나 실패해도 다시 우뚝 일어서서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내가 사표를 던지고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을 하고 있던 선배가 "어때? 불안해?" 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불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집이 부자야?"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으니 우리 집 형편은 평범했다. 고개를 저었더니 "그렇다면 자네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월급쟁이는 돈이 많든 적든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야" 하며 웃었는데 이 한마디가 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분명히 내가 근무하던 회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류 기업일지도 모르지만 그가 말했듯이 회사원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는가. 현재 매달 받는 월급을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자신과 가족이 어떡하든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생각의 차이는 크며 이 차이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런 생각의 차이를 딱히 의식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20대에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무분별하게 돈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감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창업할 수 있었다. 그 뒤에도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나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리스크를 두려워 마라. 과도하게 돈에 집착하면 나타나는 폐해 중 하나인 리스크를 회피하는 행동도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행동과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행동을 혼동하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을 배제해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이익의 원천이 되며 큰 이익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큰 자산을 만들어낸 사람은 모두가 예외 없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할 일에 도전하고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큰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투자를 검토하는 사람 중에는 투자는 하고 싶지만 위험한 일은 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극히 교만하고 얄팍한 발언이다. 리턴의 원천이 리스크에 있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돈은 벌고 싶다는 말은 불로소득을 얻고 싶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에는 예금이란 명칭이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 파생상품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사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 많다.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지만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이런 상품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은 대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전 조사나 분석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욕심에 불과하다. 리스크 없이 리턴은 없다는 각오를 하면 리턴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무슨 일이든 투자에서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 부담, 즉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대비를 하는 것이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감내해야 함을 기억하자. 투자는 하고 싶고 리스크는 싫다는 놀부심보. 사실 리스크란 개념은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능숙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20대에 시간에 대한 감각을 몸에 익혀두면 큰 무기를 갖는 것과 같다. 애초에 회사의 주식은 왜 가치가 있는 걸까? 만약 주가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토지와 같은 자산의 가치만 반영한다면 자산액이 같을 경우에는 주가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매일 크게 요동을 친다. 그러면 투자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주가를 판단하고 있는 걸까? 바로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이익이다. 가령 한 주당 매년 100원의 이익을 내는 주식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의 경영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 투자자는 매년 1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회사의 주가가 1000원이라면 그 근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1000원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는 매년 1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00원의 원금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10년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주식을 판 사람은 10년 후의 이익까지 먼저 판 것이 된다. 주가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미리 계산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주식을 판 사람은 미래의 이익까지 포함해서 주식을 매각한다. 하지만 미래의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다. 주식을 산 사람은 이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주식을 구입하는 셈이다. 요컨대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리스크이며 또한 리턴의 원천이다. 리스크가 시간과 밀접하게 관계된 개념이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면 좋은지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사람은 누구라도 실패하고 싶지 않은 법이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투자를 시작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일이 잘 진행되도록 스스로 여러 가지를 조절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된다. 자신이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효과가 확실한 것부터 대응해 나가면 나중에는 자신이 대응할 수 없는 요인이 남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바꿔 말해 실제로 해본 뒤에 시간이 지나야만 그 성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리스크 요인이며 이 요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올바르고 능숙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법이며 이익의 원천이다. 이 이야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험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젊었을 때부터 주식에 투자해보라고 권한다. 그 이유는 투자를 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업가 중에는 젊었을 때부터 본업과는 관계없이 주식 투자를 해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주식 투자는 끊임없이 리스크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절한 훈련은 없다.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면서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그렇지 못한 리스크를 분류하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가를 판단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그 성과는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런 기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삶을 살면서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지은이 소개. 가야 게이치.
경제평론가, 1993년 니케이 BP사의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노무라 증권그룹의 투자펀드 운용회사로 이직하여 기업평가와 투자 업무를 담당했다. 독립 후에는 중앙부처와 정부 계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